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월 3일 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6,700달러, 이더리움 1,200달러 플러스 1.4%, 리플 플러스 3%, 도지 에이다도 플러스 2%로 비트코인 25일선 도달 직전이고 우리 리플 포함 알트코인들도 반등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ISM 제조업 지표 실업률부터 다음 주 인플레이션율, TSMC 실적 발표 등 변동성 큰 이벤트 앞두고 있습니다. 1월 이번 주부터 미국장 열리면 월가 전문가들 앞으로 미국 주식 방향성을 제시할 듯 보입니다.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처럼 경착륙이 될지 2018년처럼 연착륙으로 경기 침체 종료될지는 워렌 버핏은 연착륙 예상하고는 있지만 특별한 돌발 변수만 안 나온다면 작년 고점 대비 마이너스 36% 수준인데 마이너스 40% 정도에서 주가 하락 종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6,000달러 잘 버티고는 있는데 테슬라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 하락률이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완전한 바닥이라 볼 수 없죠. 테슬라나 코인 비슷하게 작년 고점 2020년부터 상승은 했지만 펀드멘탈 측면에서는 테슬라가 기관이나 장기 투자 많기 때문에 코인보다는 하락률이 적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코인에 진짜 반등 시작하려면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고요. 5%, 5.25% 연준의 기준금리가 확정이 돼야 되고 코인도 그제서야 반등이 시작됩니다. 당연히 올해 2월 25bp 금리 인상하고 최대치로 3월이면 금리 인상 종료된다고 한 만큼 그전까지는 현금 비중 늘려놓으면 좋을 듯 하고요. 메인 시드 투입은 1월 말이나 2월 정도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코인이 금리 인상하고 연관성 있는 것은 2018년에도 이미 검증이 되었습니다. 코인뿐만 아니라 나스닥, 시가총액 작은 주식 모두 펀드멘탈이 약하고 신생산업의 경우 대부분 현금 비중 작기 때문에 연준의 긴축에 취약하고요. 2018년부터 여기 빨간색 체크해둔 구간이 연준이 금리 인상했던 지점입니다. 현재 우리가 7번하고 8번 수준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2018년 7번 25bp 연준 금리 인상 이후 코인 시장 큰 변동 없었지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폭락이 크게 했고요. 8번 마지막 금리 인상에서 본격 반등이 났습니다. 빠르면 1월 12일 다음 주 TSMC 실적 발표할 때 실적이 부러지면 최대 고객인 애플 주가 폭락에 나스닥 코인도 동반 하락 나올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요. 늦어도 2월에는 여기 구간 지날 듯 보입니다. 2018년이나 작년 마찬가지로 하락장에서 이런 작은 반등에 수익 보는 걸로 만족을 했었지만 올해는 드디어 거대 상승 나올 수가 있죠. 2019년에서 2020년 비트코인 3,000달러에서 16,000달러 반등 올 때 마지막 금리 인상 전에 반등이 왔지만 다시 하락하면서 바닥을 지켰습니다. 바닥 다지기 한 다음 본격 반등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 저점에서 코인들 매수를 잘해서 홀딩을 했으면 비트코인 최대 3배 이상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후 2019년 7월에 고점 찍고 경기 악화로 재하락은 했는데 연준에서 금리 인하 한다는 시그널이 나왔던 거죠. 올해도 연준이 고금리 5% 여전히 유지할 것처럼 보이지만 금리 인하 6월에 실시한다면 재하락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대신에 반등 오면 2월, 3월부터 4개월 연속 줄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올해 여름에는 매우 바빠질 듯 하죠. 2008년 금융위기 맞춤 마이클 버리 새벽에 최신 트윗 올라왔습니다. 마이클 버리 작년 하락장 역시 맞췄기 때문에 미국 내 인지도는 상승을 했고요. 워렌 버핏이나 마이클 버리 하락장 잘 맞춘 사람들은 시장을 가장 정확히 보고 있다는 의미가 될 듯 합니다. 마이클 버리는 미국 인플레이션율이 최고조로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점이 아니라고 했고요. 2023년 올해 하반기나 되어서 미국 인플레이션율 증가율 마이너스 되고 경기 침체 우려로 연준이 금리 인하로 돌아선다고 하고요. 다음 주 1월 10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되는데 컨센서스는 6.7%이고요. 12월에 7.7%에서 7.1%로 하락을 크게 했었는데 1월 인플레이션율 하락 수치는 12월보다는 작은 0.4% 정도 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율 내려놓는데 하락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6.5%나 6% 이렇게 1%씩 크게 하락 보면 가장 좋은 케이스인데 1월은 기저효과도 있고 12월 미국 대명절 크리스마스 소비 증가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 하락도 크지 않을 가능성 존재한다는 거죠. 상승장에서 투자자들 꼼꼼하게 크리스마스 기저효과 따져가면서 투자하지만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율 하락 작아서 나스닥 추가 하락 오면 이성을 잃고
투매하는 투자자들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1월 2일 미국 시간 테슬라 4분기 판매량 발표가 되었고요. 40만 5천 대 딜리버리로 시장 예상치 42만 대 하회를 했습니다. 생산량은 43만 9천 대로 예상보다는 더 많이 생산이 되었고요. 4분기 생산량 판매량 비교하면 3만 대 이상 차이가 나면서 테슬라 재고가 3만 대 늘었다는 거죠. 4분기 판매량 보면 테슬라 주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하락 이후 바닥이라고 저점 매수 대량 들어왔었는데 아직까지는 바닥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테슬라 글로벌 지역별 판매량 보면 올해 7월 피크로 판매량 47만 6천 대 가장 많았지만 연말로 갈수록 판매량이 감소 중입니다. 12월에는 14만 대로 크게 감소를 했고요. 중국하고 유럽, 미국 전 지역에서 판매량 감소하는데 중국은 경기 침체 우려 크고 유럽은 미국 따라 이제서야 금리 올리니까 유럽 사람들 고금리에 차량 할부로 구매를 안 한다는 의미가 될 듯 하고요. 매년 4분기는 자동차 시장 가장 호황인 시즌입니다. 차량 인도가 가장 많은 시즌인데도 이 정도로 판매량 하락을 하면 테슬라 주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도 괜히 나온 게 아니죠. 그러면서 우리 리플 미국 증시 휴장일 동안 거래량 7천만 달러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바이낸스에서 비트 스탬프로 1억 4,700만 개 리플이 옮겨졌습니다. 리플 420원까지 하락 오고 반등이 나온 건데 하락장에서 리플 거래량 급증은 세력들이 코인 저점 매수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리플 말고도 이오스가 한 번씩 거래량 폭증을 하는데 이오스는 리플만큼 수수료 저렴한 코인이지만 시가총액이 리플보단 작기 때문에 거래소 간 큰 자금 이동은 리플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리플뿐만 아니라 솔라나, 이더리움 클래식, 에이다 모두 저점 찍고 반등 오는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장기 행보하니까 알트코인 반등 나온 거일 수도 있고 DCG, 그레이스케일이 보유하고 있는 알트코인 매도를 거의 다 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트론의 저스니서는 OK 거래소 주주되고 나서 거래소 투자 관련 트윗 많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 제미니 거래소나 그레이스케일 부채 문제에 대해서 어려운 시기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트윗을 했습니다. 바이낸스 장봉차오나 저스니선 중국 자본들이 FTX 파산 이후 부실해진 미국 코인 지분 인수하려고 메인 눈으로 지켜보고 있죠. FTX도 내부 부실 문제 있었지만 결국에는 바이낸스에서 FTT 코인 대량 매도하면서 FTX 파산의 도화선이 되었죠. 중국의 코인 거래소는 2014년부터 2018년 하락장 다 겪어보았고 결국에 코인 자산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월가 미국 의회에서는 바이낸스 작년부터 조사를 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발견된 것도 없습니다. 중국 거래소도 2017년 중국 본토 떠나서 홍콩으로 옮겼다가 이제는 싱가포르, 중동까지 미국, 중국 영향 적은 것으로 거래소를 옮겨두었고요. 바이낸스나 OK 거래소 당장에 문제되기는 힘들지만 제민이나 DCG 부실은 아직 해소된 것이 아닙니다. DCG나 제민이 거래소 어느 한 곳만 무너져도 비트코인 추가하라 나올 수가 있죠. DCG는 여전히 제네시스 대출금 상환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리 실버트는 이자도 안 밀리고 잘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코인 시장 거래량 낮아지고 코인 가격 하락하며 수익 악화로 인해서 그레이스케일 보유하고 있는 코인 추가 매도할 가능성 여전히 존재를 하고요.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포함해서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디센트랜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리플 도지코인은 다행히 보유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면서 바이낸스 한국 고팍스 거래소 인수 최종 단계라고 뉴스가 났습니다. 고팍스 거래소 한국 거래소 중에서 점유율이 작고 자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큰 비용 안 들고 한국에 진출할 수가 있는 거죠. 고팍스가 이후 바이낸스로 인수 확정이 되면 업비트, 빗썸 이용하는 투자자들 고팍스로 이동할 가능성 매우 높죠. 무엇보다 바이낸스 이용하면 업비트보다 해외 거래소로 입출금 하는 것이 좀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고팍스가 트래블을 없어질 수는 없지만 투자자들 쉽게 다가갈 수가 있을 듯 합니다. 바이낸스가 고팍스 인수로 국내 진출하면 업비트 80% 독점 점유율 줄어들 가능성 높고 두 번째 파생 상품 등 거래소 수익 모델 다변화가 된다고 하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파생 상품 레버리지 너무 크게 하는 것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처럼 100배 이렇게나 높게 마진 걸어두기는 어렵고 주식처럼 10배 내외 맥시멈으로 주식 레버리지와 비슷한 수준까지 나올 듯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